사실은 세 가지 유형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벗어나서 한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숱한 정체기를 넘어서서 끊임없는 배움의 길을 즐기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3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렇게 세 가지 유형에 사로잡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잘못이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부추긴다고 합니다. 성공 판타지. 우리 인생에서 광고든 드라마든 항상 고민과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거의 다 해결이 되고 되게 순간의 기쁨, 성취의 기쁨, 그리고 무슨 결과가 나오는 그 장면을 굉장히 클라이막스에서 보여주고 끝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절정의 순간만을 보여준다.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거기에 고통과 번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거기서 부러워만 할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분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스터를 방해하는 건 절정의 순간이 연달아 이어지는 리듬인데 그 리듬을 깨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판타지가 거듭되고 클라이맥스가 계속 펼쳐지고 정책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일상의 그런 미디어들이 가져오는 이미지들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증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서 빠르고 그다음에 굉장히 빨리 무슨 증상 하나가 나오면 그게 해결되기를, 또 통증이 있으면 그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빨리 그 통증이 가라앉기를 원해서 약을 먹는다고.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에 그 단계마다 고비마다 그걸 지켜보지 않고 바로바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기를 부른다고 얘기하거든요. 위대한 승리에 취하는 순간이 바로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라고. 환경과 사회 정의에 대한 고려 없이 계속 우리한테 강요하는 소비주의, 그리고 일시적인 만족감, 그리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해결주의적인 풍조가 우리를 마스터리의 여정에서 끌어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나 미디어 사회가 얘기하는 거는 끝없는 클라이맥스, 계속. 근데 여기는 그런 한상이라고 하고요. 장기적인 미래가 없는 클라이맥스 패턴은 결국에는 쑥 떨어지는, 벼랑에서 떨어지는 낙하하는 그런 사이클을 그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슬럼프를 즐기라고 합니다. 땡땡땡 해야만 할 수 있어. 나는 직장에 나가야만 뭐뭐 할 수 있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해야만 한다는 논리에 공문하고 살아온 현대인들한테 삶의 진정한 의미는 달고 쓰든 노력의 대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그 자체, 즉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든 일에서든 우리가 배운 적이 없대요. 우리는 계속 정체기가 찾아올 것이고 그 정체기를 마주하고 그걸 계속 즐기면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운 게 아니라 우리는 성과주상주의, 뭔가 결과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된다는 그런 심리를 굉장히 많이 해주기 때문에 어떤 인생에서 고비마다 우리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급증을 느끼고 그래서 마스터가 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정체기에 왜 머물러야 하는지도 이분이 얘기해 놨거든요. 예,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자기 합기도를 배우는데 예, 도장을 오르면 보통 수백 번 맺혀지고 내팽겨지고 막 아프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열심히 몰입해서 하고 나면 그 행복함으로 가득 차서 도장을 나갈 때가 있대요. 그날 밤은 매우 환하고 반짝인다고 하거든요. 가끔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야자 타임 끝내고 나면 밤하늘의 별이 그렇게 밝더라고요. 그때 느끼는 그 신선감이 저도 아직 기억에 남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검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따르면 이렇게 무기력증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는 그것만 극복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현재 위치보다 앞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로부터 정체기에 충분히 머무는 태도를 이분은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학기도의 고수가 돼서도 계속 그렇게 어,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루틴을 시작하면 굉장한 행복감이 물려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사실 고수 달인들은 보면 이 루틴을 갖다가 뭐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몸처럼 양치하듯이 세수하듯이 아침밥 머무듯이 자동적으로 하더라고요. 그게 내 그 루틴이 내 본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일에 대한 사랑. 외적 보상이 없을 때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체기를 사랑한다는 건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매번 맞이하는 새로운 정체기를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이, 그리고 그게 가장 삶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뭔가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 마스터리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태어날 때 유전자적으로 말하고 걷고 배우는 건 저절로 됐던 것 같고요. 하지만 수많은 반복과 훈련이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유전자에 나와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그냥 했었던 뿐인데, 10대를 지나고 20대 지나가다 보니까 배움의 끝이 너무 많더라고요. 배움의 끝이 없더라고요. 그 끝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는 5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누구한테 배울 것인가? 스승을 찾으라고 합니다. 사실 스승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벌어가면서 선사를 찾아간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배움의 기준이 되는 건 결국 스승이나 코치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신이 마스터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불빛이자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해금을 배우고 있는데, 이 해금을 배우는데 그 선생님에 따라서 배우는 속도랑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 결점을 보완하는데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들이더라도 가장 그 분야에서 고수인 분한테 배우면 훨씬 빨리 그게 마스터가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좋은 말과 형편없는 말이라고 해서 스즈키 순류라고 해서 선신초심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경전에는 4종류의 말이 등장하는데, 뛰어난 말, 좋은 말, 시원찮은 말, 형편없는 말. 근데 뛰어난 말은 채찍도 들기도 전에 기수가 바라는 대로 느리게 또는 빠르게 오른쪽 왼쪽으로 달린대요. 좋은 말은 첫 번째 말처럼 움직이나 채찍이 피부에 닿기 전에 한대요. 세 번째 말은 채찍을 맞고 몸에 고통이 전해져야만 달리는 말이래요. 네 번째 말은 고통이 뼛속까지 사무쳐야 그제서야 달리는 말이 있대요. 네 번째 말이 달리기를 배운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겠지만, 사실 우리는 세 번째 말 아니면 네 번째 말에 가기 되게 싫대요. 그러니 당신은 어떤 말이 되고 싶은가? 뭔가를 너무 쉽게 배우면 사실은 뛰어난 말은 사실은 채찍도 저게 알기는 천재형이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들은 좋은 점은 노력하는 마음, 더 깊이 파고들려는 마음이 생긴대요, 사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고, 가장 좋은 문구, 배움의 여정은 결코 끝이 없다.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 놀라운 가르침은 훨씬 더 많다. 검술에는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움이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해가야 되는 여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도 물어봐야 된대요. 연습은 삶에서 불가결한 것이고 꾸준히 뭔가를 하는 것인데, 연습은 연습 그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스터와 마스터의 길은 하나라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배움을 계속할 자격을 얻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 남들보다 매일 5분 더 연습하라고 합니다. 마스터란 다른 사람들보다 매일 5분 더 매트 위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에서든 마스터로 손꼽히는 선수는 훈련을 진짜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남모르게 안 보이는 곳에서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은 1등 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리란 무엇인가? 마스터리는 연습이다. 마스터리는 연습의 여정을 지속하며 그 길에 머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보통 그 아끼든지 뭐든지 배우는 사람들 중에 뭔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을 제일 고치기가 힘들대요. 나 좀 알고 있어. 근데 항상 초심 같은 마음, 바보 같은 마음이 필요하대요. 뭐래도 어설프고 실수하거나 엉덩방아 찢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게 달리 피할 방법 없고 뭔가를 끊임없이 반복하거나 단순하지만 몇 번이고 되풀이해야 되는 기초 동작들이 있는데, 이게 고수가 돼도 이걸 기초 동작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이때 다가오는 감정이 지루함이래요. 이 지루함은 사실 이게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경향이 많은데, 지루함은 감각적으로 새로운 것을 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래요. 이거 하는데 너무 지루해. 새가 없나? 새로운 호기심이 막 생기고 해서 다른 걸로 막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지루함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마스터의 여정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나를 버리고
경영이든 결혼 생활이든 배드민턴이든 발레든 하여튼 마스터 여정에서 반드시 견지할 태도는 초심자의 태도와 정신, 항상 초심으로 가라고 하고요. 진짜 고수일수록 초심으로 간다고 하거든요. 네 번째는 내가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항상 상상하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지향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경기 전날 몇 번이고 자기의 플레이를 상상 연습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 이미지, 감정은 실제함의 물질과 에너지 영역에 대단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 얘기하고 천문학자 제임스 진스는 우주가 거대한 기계보다 거대한 의식에 가깝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좀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비전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루고 싶다는 열망을 만들어낸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한계 앞에 딱 들어서면 피하는지 아니면 맞서는지. 근데 항상 한 단계 높은 차원을 가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한계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균형을 잡는다는 거라고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조금 더 넘어서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는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마스터의 영원히 끝나지 않은 여정에 합류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마스터가 되기 위해 결심하기 전에 이런 걸 질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안내 팁을 주시거든요. 그 팁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